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8월의 첫 주말, 여름 피서철 분위기가 절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피서객들을 실은 차량이 곳곳에 몰렸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는데 부산 해운대에만 3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시즌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덥디 더운 날씨가 내일은 비로 바뀝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차하려는 차들로 400m 넘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1시간 가까이 주차하지 못하자 차 안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모르겠네. 내 지금 이 차 가는 걸로 봐갖고. 식사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렇게 이불로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름 바다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주차 공간이 꽉 차다 보니 2시간 기다리는 건 보통입니다. 2시간 정도까지 걸리고. 근데 지금 해수욕장이라 가지고 가족들하고 논다고 빼지를 안 해. 어떤 이거 우리도 뭐 10분 다 빠지거든요. 여름 휴가 절정을 맞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어제 하루에만 26만 명이 찾았습니다. 오늘은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개장 이후 430만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폭염 속에서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튜브를 타며 더위를 씻어냅니다. 줄지어 펼쳐진 파라솔 아래는 바닷바람에 그나마 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하고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올해는 파도가 더 세서 놀기가 너무 좋아요. 재밌고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부산 낮 최고 기온은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87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며 올해는 3,0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2주 전 극한 폭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이번 극한 폭염. 이제는 끝난 줄 알았던 그 극한 폭우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밤 최대 2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있던 태풍 꼬마이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서해 수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수증기량은 급증한 상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밀고 올라오면서 응축된 저기압이 한반도를 길게 가로지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남쪽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와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서쪽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도권과 충남권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은 최대 100mm,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은 각각 최대 200mm, 18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300mm 넘게 내린 2주 전 극한 폭우 때처럼 이번에도 밤과 새벽에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우 대처가 쉽지 않은 취약 시간대이다 보니 가평, 경남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또 한 차례 호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간판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박찬대 후보를 꺾고 거대 여당의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득표율 61.74%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대의원에서는 정 대표에게 앞섰지만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 뜻대로 하겠다며 전당원 투표 상설화도 약속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정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협치보다 내란 적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걱정이 앞선다며 정 대표의 목표가 여야 협치보다 여당 독주, 입법 독재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거제 저도로 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정 대표는 첫 일정으로 내일 오전 수해복구 현장을 찾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며 다시 한번 집권 여당으로서 그 의욕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 코스피 폭락으로 세제 개편안에 뿔이 난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당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세제 개편을 주도해온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겨냥한 제명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3.88% 급락한 코스피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국내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한가롭게 휴가나 갈 때입니까?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7만여 명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양도세 기준 하향을 강경하게 주장해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겨냥한 의원직 제명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청원 작성인은 진 의장이 건전한 주식시장 발전에 방해되는 제1주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부자 감세로 훼손된 세입 기반 복구가 우선이라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가 변동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도 여론만 보고 판단이 흔들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세제 개편과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민주당이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제 주식시장 폭락이 너무 컸죠. 그날 아침에 지도부에 물어보니까요. 세제 영향만이 아닐 수도 있다. 지켜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개미 투자자 원성이 체감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원성을 지나야 하니까 일부 후퇴한 거죠.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까지 나왔던데요. 네, 청원 동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저께죠.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날 국회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 자동회부 기준인 5만 명 달성했고 오늘 7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시끌시끌한 것 같던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팬 사이트를 가봤더니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대통령 욕먹인다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성토 중이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선 허수아비냐, 무능하다. 진성준 의장에게는 당적을 팔아. 주식도 모르면서 신념이 너무 강하다고 하고요. 진 의장 사무실 번호, 개인 전화번호 공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진 의장도 코너에 몰린 것 같긴 한데 오늘 오히려 그 입장을 고수하는 SNS 글을 올렸던데요. 네, 맞습니다. 진 의장 오늘 SNS에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세입 기반 원상 회복 조치라면서 기존 입장 고수했습니다. 10억 원 기준 지켜야 한다는 말은 없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행보와는 일단 대조적이죠. 반응은 어때요? 네, 불씨를 더 키운 듯합니다. 진 의장 블로그를 가보니까 30분 만에 댓글이 300개를 넘어서더니 월요일 주식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낸다.
120조 원 증발 책임 위자료 소송 진행하겠다면서 분노글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진의장 의원직 제명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요. 오늘 선출된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임기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급한 불부터 꺼야겠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임기 시작하자마자 주식시장 개장부터 대기를 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당선 직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오늘은 전당대회 관련된 것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재논의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도부를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 세제 발표 전부터 여론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천 목표와는 결이 안 맞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공개 발언에 나선 지도부도 있죠. 이현주 최고위원은 어제 세수 효과도 별로 없는데 구태여 낮출 이유가 뭔가라며 비판하더니 오늘은 세제 개편하는 증시대 폭락 원인이라면서 다행히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틀 연속 여론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차기 정책위의장 인선도 일종의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기준은 바뀌는 걸까요?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 하루아침에 뒤집으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깨진다면서 50억 원으로 한원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미세 조정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분석이 더 필요하다면서 새 입장이 필요하면 밝히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주변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여러 번 토로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세수를 어떻게든 확충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세제는 안 건드리겠다고 천명을 한 마당이라 결국엔 대주주 양도세와 같은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웃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방화를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염은 바로 옆 건물 2층 높이까지 솟아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던 차량의 주인은 황급히 달려가 자동차를 이동시킵니다. 누가 일부러 지금 내 차가 불 붙였다니까요.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평택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의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뻥뻥 터지는 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 불꽃놀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점점 불길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까지 옮겨 붙으려고 그러고 앞에 이제 토치 같은 거 하나 있어. 수압이 한 4대 썼는데 안 꺼졌더라고요. 불에 탄 차량 내부는 뼈대만 남아있고요. 옆 식당 간판도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 시비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차주가 가해 남성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했고 범행 3시간 전쯤 차를 옮기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남성은 2년 전에도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차량 옆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병원 치료를 마친 이 남성을 상대로 방화 경위를 조사하다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 2명이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과 그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도로는 흩어진 파편으로 아수라장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화물차와 경차가 추돌 사고를 낸 뒤 수습하던 중 뒤에 오던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앞으로 쓰러져 계셨고 인내식 없이 모닝 차주분은 운전석이 조수석 쪽으로 넘어온 상태로 운전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전 유성구 도로에선 1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졸음운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살인미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중요 신체 부위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대 사이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15년 전 경찰관 선배를 폭행해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남성이 최근 경찰 간부로 다시 임용을 앞두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이 경찰대 관계자가 가해자와 함께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화해를 종용했다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경찰대 재학 시절 선배 후보생을 폭행했다가 퇴교 처분을 받은 A씨. A씨가 최근 변호사 특채로 경찰 간부 재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피해자 B씨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치아 2개가 파절됐고요. 두개골 파열이 있었고 그리고 양화골절이 왔어요.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계속 자주 마주치게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제 트라우마가 다시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A씨가 경찰대 관계자와 함께 B씨 집 인근으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절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기다린다는 의사 사과를 중재한다는 것은 채용하는 기관이 가해자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대 측은 피해자와 학교 동기인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중재하려 했던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바로 돌아오려고 했다며 2차 가해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폭행 사건 당시 합의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규정상 채용에 문제는 없지만 인사검증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막전 막후 상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큰 과제였는데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협상단에게 2단어짜리 맞춤형 과외를 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백악관 웨스틴 캐비닛룸에서 우리 협상단을 향해 이야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 종이에 바쁘게 무엇인가를 적는 관료. 미국의 통상수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협상 전 러트닉은 우리 협상단에 트럼프 맞춤 대화법을 조언했습니다. 트럼프를 만나기 전 우리 협상단이 한미 FTA로 이미 한국 시장이 99.7% 개방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러트닉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일단 공감한다는 취지로 예스를 말한 다음 but 즉 그런데라고 말을 이어가며 협상이 필요한 품목에 신중히 접근하라고 조언한 겁니다. 쌀과 소고기 같은 민감 품목을 놓고 협상할 때 트럼프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게 예스벗 화법을 제안한 셈입니다. 러트닉은 협상 당일 트럼프에게 한미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문구를 새긴 빨간 모자를 한국 협상단이 준비했다고 언급하며 칭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이번 협상 타결 직전 하나그룹의 필리조선소에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을 보내 시찰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임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보 현안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핸드, 죽음의 손을 거론하며 미국의 제재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핵 잠수함 2대를 보냈습니다. 정면 충돌 양상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 해역에 핵잠수함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미국을 향해 핵 위협을 거론한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SNS에 메드베데프의 도발적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2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 threat was made and we didn't think it was appropriate, so I do that on the basis of safety for our people. 하루 전 메드베데프는 테러 관세 제재를 거론한 트럼프를 비판하며 구소련의 핵공격 시스템인 데드핸드를 언급했습니다. 데드핸드는 적의 공격으로 러시아 지도부가 전멸할 경우 핵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설계된 반자동 명령체계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가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말한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인지 핵추진 잠수함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요구에 러시아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러 갈등은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달 8일까지 휴전 합의를 하라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비웃듯 러시아는 최근 이틀에 걸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면 전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 마을 하나가 송두리째 파묻혔는데 진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습 소름 돋습니다. 남미 페루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등장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거대 모래 폭풍이 도심을 집어삼켰습니다. 도로가 뿌연 먼지로 가득 찼는데 앞서가는 차량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페루 이카 지역 일대에 모래 폭풍이 불어온 건 현지 시각 그제. 인근 파라카스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친 건데 풍속이 한때 시속 50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페루 당국은 주말 내내 강풍주의보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거대한 진흙더미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언덕 위 장벽은 진흙 무게를 버티지 못해 결국 쓰러지고 진흙이 휩쓸고 간 건물 입구는 찌그러져 너덜너덜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러시아 연방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공화국 티르나우즈 지역에 발생한 산사태 여파로 대규모 진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350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요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도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была, это, конечно же, обезопасить людей. 당국은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화산재 기둥 주변으로 화산 번개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루오토빌 라키라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은 분화구에서 멀게는 8km 떨어진 곳까지 화산재가 날아가 주변 마을을 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 영향으로 발리에서 출발하려던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일부 지연됐지만 공항은 대체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화는 2010년 수마트라 섬에 있는 무라피 화산이 폭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중국인들의 유난한 황금 사랑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 역대급 홍수로 20kg에 달하는 금은방 귀금속이 쓸려갔는데 이웃마을 주민들까지 찾아와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흙이 가득 들어찬 거리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쑥대밭이 된 거리에서 삽으로 연신 흙을 퍼내고 진흙바닥에 금속 탐지기를 가져다 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갯벌처럼 변해버린 바닥을 맨손으로 뒤적거립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금은보석. 현지 시각 지난 25일 중국 산시성 우치를 휩쓴 홍수가 금은방을 덮치며 고가의 귀금속들이 떠내려가 버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들어 난데없는 보물찾기가 펼쳐진 겁니다. 无期的这个先驱们有捡到的，你们拿到店里面，我们用市场上一半的价格给你们买哈。 침수된 매장에는 약 20kg에 달하는 금과 은, 장신구가 있었는데 중국 돈으로 수천만 위안어치의 금은 보석 대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은방 사장과 직원들이 이틀간 진흙 속을 뒤졌지만 되찾은 귀금속은 고작 1kg가량. 지방정부는 시민들에게 금을 주었을 경우 상점에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되찾은 금은 보석은 미미한 걸로 전해집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현지 공안 등 당국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일론 머스크가 울고 웃었습니다.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사고로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울었지만 같은 날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웃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5, 4, 3, 2, 1, ignition. 흰색 로켓이 힘차게 화염을 뿜어내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이 탑재된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겁니다.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계약을 맺고 유인 수송 임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엔 미국과 일본, 러시아 출신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임무 성공은 머스크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갈등 2달 만에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아끼는 쉬운 방법은 머스크와 계약을 끊는 것이라고 하자 머스크도 우주선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에겐 악재도 겹쳤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미 법원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약 33%의 책임이 있다고 첫 판단을 내린 겁니다. 테슬라는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테슬라 측은 해당 판결은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거부했던 상황을 두고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조폭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SNS에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며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체포 시도 때 수의를 입지 않고 수용실에 누워 강제 구인에 협조하지 않은 걸 비판한 겁니다. 정 장관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변호인 접견으로 특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이제 하다 못해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워서 체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끌어내서 조사받고 법정에 세워라. 이게 우리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른 지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특검 방문 전부터 건강상 이유로 수의를 벗고 있었다며 신경계 이상으로 체온 조절이 어려워 누워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특검은 다음 주 초 다시 체포 시도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손해를 볼 위험을 감수하고 김 여사 측근이 설립한 회사에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진섭 기자입니다.
IMS 모빌리티 대표 조모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측근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했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대기업들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빌 소프트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80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렌터카 플랫폼 업체인 IMS 모빌리티는 김 여사의 측근 김모 씨가 46억 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했던 곳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 12개 기업이 총 184억 원을 투자했지만 당시 이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어제 HS 효성과 IMS 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들은 손해가 명백한데도 청탁성 투자를 결정했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투자를 유치한 펀드회사 대표도 소환했습니다. 씨가 생긴 46억, 차명도 생긴 46억 어디로 흘러갔던 곳일까요? 특검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 월요일엔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이 혐의 내용을 보강해 재청구한 영장은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꼼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뒤에 환불을 요구하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 깡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째 중국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장희준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음식값으로 13만 원을 내야 하는 손님이 소비 쿠폰으로 15만 원을 결제하고 남은 2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15만 원 긁고 나한테 2만 원 빼주면 어떠냐. 수수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기분이 진짜 좋을 리가 없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현금으로 환불해달라고 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한 고객이 소비 쿠폰으로 배달 주문을 하더니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현금 환불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소비 쿠폰 선불카드 가격을 할인해 현금을 받고 팔겠다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업체들의 꼼수도 기승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소비 쿠폰이 안 되는 곳에서 다른 업소의 단말기를 가져와 대리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소비 쿠폰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말기를 가져다 놓고 고객들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이럴 경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꼼수가 잇따르자 지자체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경찰도 소비 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열왕여랑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뭐가 소환됐다는 거죠? 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최초로 해산된 정당이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이 통합진보당이 갑자기 소환됐습니다. 왜 통진당이 갑자기 나온 겁니까? 네, 시작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SNS에 국민의힘 해산을 말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새 당대표로 유력하다며 우리도 자칫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힘 해산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주진우 후보, 안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어떻게 통진당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막아내고. 네, 주진우 후보 법률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맡겨주면 확실하게 막아내겠다고요. 여기에 김문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라. 국민의힘이 국가 전복 세력보다 더 위험하냐? 참으로 속아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때요? 네, 최근 장동혁 후보도 1호 당원이 계엄했으니까 당신들 정당 무조건 해산해야 한다는 건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조경태 후보는 정당 해산 정말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강성 여당 쪽 대표가 우리 당을 정당 해산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 기자, 국민의힘이 정말 이 정당 해산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부분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보더라고요. 다만 혁신파 일부 의원들은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진짜 정당 해산을 시도할 수도 있다. 걱정하는 기류도 있긴 합니다. 다른 주제 보겠습니다. 다만세대 not out. 노래 제목 아닌가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렸죠. 다시 만난 세계와 나라웃, 정청래 신임 당대표와 박찬대 후보의 입장곡이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죠. 탄핵 심판을 주도한 만큼 탄핵 찬성 집회에서 불렸던 곡을 선정한 걸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세 같은 경우 지난달 열린 재헌절 행사 공연에서도 불렸습니다. 이 정 대표에게 밀리고 있던 박 후보는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곡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참석을 고민했지만 결국 안 가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한창이었는데도 참석을 했죠. 대선 때 승리 세레모니인 어퍼컷과 함께 들린 입장곡, 바로 레미제라블 주제가인 민중의 노래였습니다. 윤석열을 연호해 주십시오. 윤석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던 이 노래, 탄핵 찬성 집회 때 울려 퍼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창문만 조금 열어도 숨막히는 더위입니다. 내일 낮까지는 극심한 폭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후 내일 밤부터는 또다시 폭우인데요. 비는 오전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남과 전북, 밤에는 전국에 내립니다. 다만 아직 호우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2주 전 폭우만큼의 강한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많게는 80mm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100mm 안팎의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특히 전남 해안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집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과 강릉, 제주 27도로 여전히 열대야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전 35도, 대구는 36도입니다. 수요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주춤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